안녕하세요. 이슈포크 에디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스테린, 130년 과학의 산물, 그리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리스테린은 과연 효과만큼 안전한가? 라는 주제를 깊게 들여다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구강전신건강학회인 AAOSH의 창립 멤버이자 구강 생태계 전문가인 엘리 필립스 박사의 분석 자료, 그리고 다양한 보도 자료들을 바탕으로 리스테린을 둘러싼 정보의 진실과 오해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은 총 3가지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리스테린의 탄생. 19세기 수술실에서 사용되던 강력한 살균제가 어떻게 전 세계 국민 구강청결제로 변신했는지 그 기원과 마케팅 전략의 숨은 비밀을 파헤칩니다. 둘째, 효과의 과학. 130년 동안 유지된 에센셜 오일 조합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치아와 잇몸에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그 강렬한 자극의 정체가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셋째, 안전성 논란의 핵심. SNS에서 급속도로 퍼진 유익균 파괴설, 암 유발 가능성 등의 주장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엘리 필립스 박사가 제시한 반박과 연구 설계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명확히 구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단 하나의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건강 습관은 과학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정보는 얼마나 정확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편에서 리스테린을 둘러싼 130년의 과학과 논쟁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히 제품 하나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요, 마케팅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 습관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또 과학적 사실이 미디어나 소셜미디어를 거치면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입안을 초토화시킨다는 그런 소문부터 심각한 질병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최신 연구까지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 또 논란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걸 한번 풀어보죠. 지금 여러분 욕실 선반에 있는 그 리스테린이 19세기에는 수술 도구를 소독하고 병원 바닥을 닦는 데 쓰였다니 솔직히 저는 처음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야기의 시작은 18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당시 병원은 지금하고는 달리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도 그 후에 감염, 그러니까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는 환자가 정말 많았죠. 그때 루이 파스테르의 세균 이론에 깊은 영감을 받은 영국의 외과 의사 조지프 리스터경이 등장합니다. 아, 그 유명한 리스터경. 이름에서부터 벌써 딱 연관상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감염의 원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석탄산의 일종인 카르볼산을 이용해서 수술 도구, 수술실, 그리고 의사의 손까지 소독하는 소독법이라는 혁명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 덕분에 수술 후의 사망률이 아주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1879년에 바로 이 리스터경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살균 소독제가 바로 리스테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살균이라는 정체성을 딱 품고 태어난 거군요. 자료를 보니까 초기에는 상처 소독은 물론이고 담배 소독, 심지어 임질 치료제로 광고하기도 하고 변기나 바닥 세정제로도 팔렸다고 하니 정말 만능 소독제였네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소독약이 어떻게 전 국민의 구취 제거제가 된 걸까요? 이 전환이 정말 극적인데요. 바로 마케팅의 힘이었습니다. 1914년경까지 리스테린은 그냥 그저 그런 다목적 소독제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램버트 제약회사의 2세 경영자인 제라드 램버트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입냄새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겼지 이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걸 굳이 돈을 주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입냄새를 그냥 좀 불쾌한 냄새가 아니라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망치는 끔찍한 질병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했죠. 아무리 아름답고 똑똑해도 입냄새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늙는다라거나 당신은 모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같은 광고 문구들, 와, 정말 사람들의 불안감을 제대로 자극했네요. 문제를 만들고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리스테린을 제시한 전략이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리스테린이 구강 건강에 대한 기존의 필요를 채웠다기보다는 사실상 사회적 불안감이라는 새로운 필요를 창조해냈다는 점이요. 이건 제품이 아니라 문제를 파는 마케팅의 교과서적인 사례죠.
이 캠페인 덕분에 리스테린 매출이 7년 만에 40배 이상 급증했고요. 양치 후 가글이라는 새로운 위생 습관이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와, 강력한 소독약이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실제로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짜릿한 맛, 그 강력한 효과 덕분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 강력함의 비밀은 대체 무엇이고 바로 그 강력함이 오늘날 안전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겠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리스테린 측 주장을 보면 칫솔질만으로는 구강 표면의 25%밖에 못 닦는다고 하잖아요. 혀나 잇몸, 볼 안쪽 같은 나머지 75%를 리스테린이 책임진다는 건데 그 핵심 성분이 뭔가요? 바로 130년 전 처음 개발되었을 때부터 사용된 4가지 에센셜 오일입니다. 유칼립투스 잎에서 추출한 유칼립톨, 백리향에서 얻는 치몰, 바카의 멘톨, 그리고 윈터그린 오일인 살리실산 메틸이죠. 이 4가지 오일의 조합이 세균의 세포벽에 침투해서 구조를 파괴하고요. 세균들이 뭉쳐서 만드는 플라그 생성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강력한 성분만큼이나 강렬한 것이 바로 그 병원 맛, 즉 따갑고 얼얼한 자극인데요. 저도 솔직히 리스테린 쓸 때마다 아니 이렇게까지 독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얼얼함이 마치 모든 균을 다 죽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자극의 주원인은 역시 알코올이겠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죠? 오리지널 리스테린에 들어있는 약 20%대의 알코올은 2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째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이 에센셜 오일들을 안정적으로 녹여주는 용매 역할이고, 둘째는 성분들이 잇몸 깊숙이 잘 침투하도록 돕는 운반체 역할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그 특유의 자극, 그리고 알코올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알코올을 뺀 리스테린 제로 같은 제품들도 출시된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날 논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알코올 성분이 입안의 유익균까지 싹 다 죽여서 우리 입안의 생태계를 초토화시킨다는 주장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 인물인 엘리 필립스 박사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나요? 필립스 박사는 그 주장이 과학적 사실과 다르다고 아주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그녀는 리스테린이 항생제나 치과에서 특별한 경우에 처방하는 클로로헥시딘처럼 모든 균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광범위한 살균제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클로로헥시딘은 병원 감염 관리에도 쓰일 만큼 강력해서 혀의 유익균까지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각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리스테린의 메커니즘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아,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라 타겟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리스테린의 에센셜 오일, 특히 멘톨과 치몰 성분은요, 플러그와 충치를 유발하는 특정 유해균, 그중에서도 침 속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미성숙한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균을 주로 표적으로 삼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품 라벨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세균이 아니라 플라그, 치은염,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의 99.9%를 제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균을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특정 균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이죠. 그렇군요. 입안 세포에 유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하던데요. 실험실 페트리 접시에 피부 세포를 넣고 리스테린을 부었더니 세포가 오그라들었다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었잖아요. 이건 꽤 충격적인데요. 필립스 박사는 그 실험이야말로 실제 우리 몸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주 비과학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몇 시간씩 입안을 리스테린에 담가두지 않죠. 그렇죠. 고작 30초인데요. 네, 30초 정도 헹구고 바로 뱉어내잖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입안에는 실험실 페트리 접시와 달리 바이오필름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방어막이 잇몸과 피부를 덮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이오필름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고 있죠. 바이오필름이라는 보호막이 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매일 2번씩 그 강력한 용액으로 입을 헹구는데 장기적으로 그 보호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입이 마르는 문제도 있고요. 그건 실제 사용자들이 흔하게 느끼는 부작용이잖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필립스 박사도 그 점은 일부 인정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사용하고 입을 버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알코올 성분 때문에 구강 건조가 심해질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추천하는데요.
먼저 오리지널 리스테린으로 30초간 각을 해서 유해균을 타겟팅한 뒤에 바로 뱉어내고 이어서 불소가 함유된 비알코올 가글로 다시 한번 헹궈내는 겁니다. 아, 이중으로요? 네, 그렇게 하면 알코올로 인한 건조함은 막고 불소 성분으로 치아를 코팅해서 재광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한쪽에서는 알코올의 무차별적인 살균력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40년 이상 리스테린의 효과를 연구하고 직접 사용해온 전문가가 이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공포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네요. 근데 구강 건조 문제 정도라면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있겠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심각한 질병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최근에는 리스테린이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세균을 입안에 증식시킨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을 더 큰 불안에 빠뜨렸어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도 이 내용이 있었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대장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필립스 박사 역시 이 연구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비판하는데요. 그녀는 이 연구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심각한 설계상의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연구 대상자가 성병 클리닉에 방문한 15명의 동성애 남성으로 매우 작고 특정 집단에 국한되어 있어요. 15명이요? 일반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네요. 그렇죠. 게다가 리스테린을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대조군도 없었고요. 대상자들의 평소 식단이나 기존 구강 건강 상태, 치주 질환 여부 같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는 리스테린 사용 후에 특정 세균 2종류가 약간 증가했다는 것인데 이 세균들이 대장암 환자에게서 더 자주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는 상관계를 보여줬을 뿐이에요. 과학적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찝찝함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관관계일 뿐이라고 해도 굳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물론입니다. 그 공포심을 이해하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필립스 박사는 이것이 리스테린이 대장암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연구가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잠재적인 소송인단을 모으기 위해 활용한 사례일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죠. 과학적 사실이 언론이나 SNS를 거치면서 어떻게 왜곡되고 증폭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군요. 필립스 박사가 자일리톨 관련 연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죠. 맞습니다. 최근 자일리톨이 심장마비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발표돼서 논란이 됐었죠. 하지만 그 연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노인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자일리톨을 그것도 공복 상태에서 한 번에 투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맥락은 쏙 빼놓고 자일리톨이 심장마비를 유발한다는 자극적인 제목만 뽑아서 보도한 거죠.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하나의 예비적이거나 결함이 있는 연구가 미디어의 정보 왜곡, 알코올 프리를 내세우는 경쟁사의 마케팅, 그리고 검증 없이 정보를 반복하는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거대한 공포로 부풀려지는 현상이군요. 바로 그 점을 필립스 박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최종 결론은 명확해요. 리스테린은 수십 년간 수많은 장기 연구를 거쳤고 미국 치과의사협회 ADA의 효능 및 안전성 인증까지 받은 과학적으로 가장 많이 검증된 구강 세정제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와 손주들까지 자신의 구강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리스테린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죠. 19세기 수술실 소독제에서 출발해서 마케팅의 아이콘이 되고 이제는 현대 건강 논쟁의 한 복판에 선 리스테린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강력한 효과의 비밀인 에센셜 오일부터 논란의 핵심인 알코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전문가의 날카로운 반박까지 모두 살펴보았네요. 오늘의 핵심은 아마도 자극적인 제목이나 단편적인 정보 너머에 있는 과학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어요. 오리지널을 쓰든 제로 제품을 쓰든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리스테린은 어디까지나 칫솔질과 치실 사용의 보조수단이라는 점. 뚜껑에 표시된 20ml 정량을 지켜서 30초간 충분히 헹궈내고 사용 후의 효과 유지를 위해 바로 물로 헹구지 않는 것이죠. 필립스 박사의 조언처럼 알코올로 인한 건조함이 걱정된다면 불소가 함유된 자른 가글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우리는 리스테린이 입안에 좋은 박테리아에 해로운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자료들을 통해 던지신 질문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건강 습관에 대한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세균이든 스트레스든 우리 삶의 나쁜 것을 완벽하게 없애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것들까지 무심코 파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입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상태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저녁 욕실에 있는 리스테린 병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